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연어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은 공모주 투자반 영상으로 11월 둘째 주 공모주가 정말 매일 있을 정도로 쏟아지는데요. 그 중에서 첫 공모주 청약인 네페스아크 그리고 고바이오랩 중에 어떤 종목을 청약해야 하는지 분석하는 영상입니다. 11월에는 상장하는 기업이 많아서 공모주 자금을 잘 관리하고 어떤 기업에 청약을 해야 하는지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김파고 채널 구독하시면 어떤 종목 청약해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영상 업데이트 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11월 둘째 주 첫 번째 공모주인 네페스아크 그리고 고바이오랩 중에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기관 경쟁률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차이가 나서 네페스아크 700대1, 고바이오랩 60대1이라 저는 네페스아크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네페스아크 청약 일정 그리고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네페스아크는 미래에셋대우에서 돌아오는 월요일, 화요일 11월 9일에서 10일 이틀간 청약이 진행되는데 온라인 청약 시 최대 필요한 증거금은 6억이 조금 넘습니다. 네페스라는 회사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네페스아크는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상장 기업인 네페스에서 물적 분할돼서 이번에 상장되는 기업인데요. 여기서 반도체 후공정이 뭐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반도체 공정에 따라 산업 분류를 잠시 살펴보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설계, 가공, 조립 모든 걸 다 하는 회사들이고 설계만 전문으로 하고 공장이 없어서 팹이 없다 해서 팹리스 기업이라 불리는 퀄컴, 엔비디아, 브로드컴 같은 회사가 있고 반면에 설계는 안 하고 제조만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 우리가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듣는 TSMC가 대표적인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그러면 네페스아크는 무엇을 하는 회사냐? 반도체를 제조하는 여러 가지 공정 중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 반도체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데 검사하는 장비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 그리고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업체가 전부 다 테스트를 하지 못하고 일정 부분을 테스트 업체에 맡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네페스아크가 하는 일입니다. 상장 기업 중에서는 테스나가 테스트 전문 기업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페스아크는 테스트 분야 중에서도 프로브 테스트 그리고 패키지 테스트를 담당하는데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압도적인 1등이지만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아직도 점유율이 낮아서 앞으로는 비메모리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 쪽을 키울 거라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특징인 반면에 시스템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분업화된 생태계가 필요하고 따라서 비메모리 반도체라 불리는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반도체의 패키징 및 검사를 수행하는 아웃소스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트 생태계가 핵심인데 이 핵심이 테스트고 이 테스트 분야에서도 프로브 테스트와 패키지 테스트를 담당하는 게 네페스아크이며 웨이퍼 레벨 패키지, 백엔드 어셈블리를 담당하는 게 네페스입니다. 그렇다면 네페스아크 경영 성과는 어땠을까요? 19년 매출 660억에 영업이익 200억을 기록했고 2020년 상반기에는 매출 360억에 영업이익 70억을 기록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25%의 매출액 성장을 보이고 있고 2019년과 2020년에는 비현금성 비용인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발생해서 순이익단에서는 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에비타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고 설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기업인데 캐펙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매출액 즉 탑라인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기관 수요 예측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관은 경쟁률 700대 1을 기록했는데요. 700대 1은 최근 열기를 감안하면 생각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수요 예측 당시 제시한 가격은 93%의 기관이 공모가 상단인 26,500원 혹은 그 이상을 제시하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에서는 1.6%만이 의무 보유 확약을 하며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테스트 분야가 핵심이고 테스트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네페스아크가 좋은 회사인 건 분명해 보이지만 과연 공모가가 공모주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가격일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공모가 26,500원은 시총 3,200억 원으로 21년 예상순이익에 적게는 12배에서 많게는 19배에 거래되는 가격입니다.
먼저 11월 2일 NH투자증권의 강경군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1년 예상 매출액 1,350억에 순이익 270억을 예상하며 공모가 시가총액은 2021년 예상 순이익의 12배로 낮은 반면 IBK 투자증권의 이민희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1년 예상 매출액이 1,150억, 순이익 170억을 예상하며 21년 예상 PER이 19배에 성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페스 아크의 가장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바로 상장된 기업 테스나인데요. NH투자증권 자료에 따르면 국내 후공정 테스트 시장 점유율에서 테스나는 2019년 27%로 1위를 기록했고 네페스 아크는 18%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네페스 아크가 4월부터 12월의 매출이 550억이었던 반면 테스나는 800억을 기록하며 9개월간의 매출을 비교했을 때도 테스나가 더 큰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직원 수에서도 테스나가 더 컸고 캐펙스 투자만 네페스 아크가 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후공정 테스트 시장 점유율 1위인 테스나는 현재 얼마에 거래되고 있을까요? 테스나의 11월 6일 금요일 종가는 39,500원으로 시가총액은 7,800억 수준인데요. 예전에 말씀드린 comp.fnguide.com의 테스나의 컨센서스를 살펴보면 2021년 예상 매출액은 2,200억에 순이익 500억이 컨센서스입니다. 즉 테스나는 2021년 포워드 PER 기준 현재 16배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켓 점유율 1위, 시가총액 7,800억에 예상 순이익 500억인 테스나, 그리고 공모가 시가총액 3,200억에 21년 예상 순이익이 170억에서 270억인 네페스 아크를 비교했을 때 네페스 아크의 공모가는 매력적으로 할인된 가격이라기보다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제가 내린 결론은 공모주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얻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손해는 보지 않을 가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약할 때 투자 포인트는 뭐고 위험한 요소는 뭘까요? 먼저 투자 포인트는 내년에 실적 상승이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NH투자증권 자료에 따르면 2021년은 증설 효과 그리고 미국 대형 팹리스의 팬아웃 PLP 테스트 물량 확보로 인해서 큰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지속적으로 키울 것으로 보이면서 글로벌 반도체 테스트의 시장 전망도 연평균 22%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위험 요소로는 우선 상장일날 유통 가능 물량이 250만 주로 상장 주식의 30%가 유통될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위험 요소이고, 두 번째로 전환 우선주 360억과 전환사채 300억을 현재 발행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모두 상장될 때는 350만 주가 추가 상장되어 주가에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오버행 우려가 있고, 350만 주가 상장되면 주주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네페스 아크 공모주 투자 청약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절대 정답이 아니고 시장을 맞추지도 못합니다. 주의사항은 늘 공모주의 상장 초기 주가를 맞추는 건 무당의 영역이고, 본 영상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영상일 뿐 절대 매수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결정으로 이에 따른 결과 역시 본인의 책임임을 잊지 마시고, 누군가의 분석 영상 하나만 보고 투자 결정 내리지 마시고 직접 투자 설명서도 읽어보고 관련 자료도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네페스 아크 청약 분석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늘 말씀드리지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